렉기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주입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잠잠하게 움직여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챙겨야 될 이슈들은 꽤 있습니다. 네. 일단 엔비디아가 좀 반등을 해주는 흐름이었고, 와, 리비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급등세를 보였죠. 자, 이런 시장 속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듯 싶었던 SK하이닉스 오늘 거의 5%를 끌어올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목표 주가 35만 원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오늘 SK하이닉스 정말 기대해봐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여기에 파란불이었던 삼성전자도 지금 소폭이긴 합니다만 지금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오후장에 2차 전지 종목들 속속 튀어오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1%대 반등이고요. 네. 에코프로 그룹주까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2차 전지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이뿐만이 아니죠. 게임주 그리고 앞서 언급해드렸던 리비안 관련주의 네. 급등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데브 시스터즈 상한가를 맞아요. 기록하고 있고요. 에코캡 같은 종목도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한 종목들 오후장까지 계속해서 시세를 유지해 줄지 그리고 약한 종목들의 반격이 나타나 줄지까지도 오후장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한 주의 중간 딱 수요일입니다. 좀 지치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랭킹쇼에서 좀 에너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면 저희가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꼼꼼히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하시기 전에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전화벨 울려주시고요.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여는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그 채팅창 한번 보러 가볼까요? 네. 어떤 분들 와주셨는지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손마님, 롯데기아 경기 보고 도파민 뿜뿜해서 뿜뿜. 피곤한 하루래요. 이거 뭐 반전인가요? 반전이. 도파민 뿜뿜해서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가 아니라 피곤하시다고요. 그러게요. 어머니의 손마님, 피곤할 때는 잠깐 쉬어가도 좋습니다. 랭킹쇼 이 시간에 쉬엄쉬엄 보시죠. 네. 자, 그리고 과악님께서 안녕하세요. 세이브데이터님 안녕하세요. 이 세이브데이터님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위에 아라님도 오셨고요. 자, 그리고 흑질백장님께서 읽어주시죠. 네, 윤지님 오늘 너무 눈이 부시네요. 왜 말을 네. 해주세요? 그래요? 민망하게. 예쁜 척을 너무 잘해서 제가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시리네요. 자, 그래요. 야훈님까지도 혹시 다 아는 분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합이 딱딱 맞죠? 제 가족분이십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보라님께서 LG전자 종목 진단 신청을 좀 일찌감치 남겨주셨습니다. 계절적인 상승을 생각하고 단기로 들어가셨다고요? LG전자를? 알겠습니다. 일단은 종목 진단 신청을 받아놓고 있겠고요. 자, 그리고 위에 오징어 땅콩 핫스파이시마님께서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가장 먼저 인사를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패밀리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가족은 아니겠죠? 네, 그럼요. 저희 토마토 가족이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롯데 기아 경기를 보고 도파민 뿜뿜해서 피곤한 하루다. 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었는데. 네. 오늘 이쯤에서 한번 주제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뭔데요? 사실 키워드가 이 도파민이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오늘 6월 26일이죠.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마약과 관련된 날인데요. 그래서 마약으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너무 할 좀 게 없잖아요. 딥하게 안 돼, 안 돼. 맞아요. 너무 딥하게 어두운 부분으로 가는 것 같아서 키워드는 우선 중독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제 바로 띄워주시죠. 자, 중독과 관련해서 그렇죠. 네. 한국인이 거의 중독되다시피 만지고 있는 앱들. 맞아요. 그겁니다. 사실 10명 중에 3명이 특히나 요새는 쇼폼과 관련해서 나는 쇼폼 중독자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요즘에 남녀노소 불문입니다. 저희 집에도 가면 부모님께서 이 쇼폼을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부모님도? 네. 오. 아니 이게 보다 보면요. 넘기다 보면 계속 새로운 거 나오고 네. 자주 봤던 것도 반복돼서 맞아요. 비슷한 거 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알아서 알고리즘이 소개시켜 주죠. 몇 시간 지나 있습니다. 시간 순삭이에요. 저는 제가 고양이를 키우잖아요. 네. 인스타그램으로 네. 고양이 쇼폼을 그렇게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새벽에 이거 보기 시작하면 분명히 나는 한 12시쯤에 누운 것 같은데 일어나면 한 3시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중독되다시피 한 앱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 가지 있네요. SNS, 인스타그램도 네. 있고, 그리고 검색 엔진, 네이버도 있습니다. 카카오 물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상장
기대감 있는 네이버 웹툰도 있고요. 그리고 틱토커가 요즘에 참 많죠? 틱톡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말 이거 하나하나가 정말 쟁쟁한 앱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과연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앱은 어떤 앱일지 추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채팅창에 네. 여기서 채팅창 읽기 전에 뭔데요? 한 가지를 알아가셔야 되는 게 있는 게 뭐요? 사실 1위는 압도적인 1위가 있었어요. 아, 그렇죠. 그거는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시간이 너무 달라서 네. 이게 한 달 동안 지난달에 한국인이 앱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나 기준으로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매겨봤는데 1위가 사실은 유튜브 플랫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너튜브에서 압도적인 시간을 많이 할애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네, 너무 차이가 나서 맞아요.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봤으니까 참고를 해주시죠. 자,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투표창 하나 띄워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1위 꼽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렇죠. 에레즈님, 유튜브, 이브님도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중독입니다 하셨는데, 그래요. 유튜브는 너무나 익숙하니까 다른 얘기도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고요. 근데 지금 고민 중독 한 소절을 불러달라고 하셨는데 네. 노래예요? 몰라요? QWER의 노래. 고민중독 모릅니까? 몰라요. 이따 제가 들려드릴게요. 아니, QWER 얼마나 소중한 친구들인데. 고민하지 마. 그거 아니에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러면 제가. 고민 중독 몰라요.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가 따로 과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종목을 도와주실 전문가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거액자산 양성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자,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머리도 깔끔하게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살짝 피서룩이세요. 그렇죠. 자, 오늘 아주 멋진 종목 진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오늘도 믿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찾으러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서 골라봤습니다. 빵빠레님의 종목이거든요. 네. 자, 빵빠레 칠만한 지금 종목일지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TEMC 보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부터 돌아보면요 25,500원입니다. 아, 이거 좀 아쉽죠? 오늘 상승 중이긴 한데 16,000원입니다. 네. 매수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모습. 그런데 차트 흐름 보시면 요즘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저 흐름입니다. 시장에 밀리다 보니까 저렇게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모습인데요. 자, 이제 반격을 나서는 것 같은데 과연 매수가 이상까지 갈까요? 25,000원에 비중 적지 않습니다. 30%거든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TEMC입니다. 25,000원에 30%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좀 기다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 높은 가격이 아닌데, 반도체 종목 중에 주변주나 소형주를 사셔서 손해가 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고정관념이 이렇게 있어서 그래요. 나는 돈이 적으니까 1, 2만짜리, 몇만짜리 소형주를 사면 등락도 심하고 또 잘하면 나는 빨리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지나고 보면 다 허송세월입니다, 이게. 그래서 AI 반도체 관련되면 우리가 HT에서 마음대로 매매할 수 있잖아요, 미국 주식도. 그냥 엔비디아 사면 가장 하고요. 우리나라 이제 인프라 구축한다. 그럼 인프라 구축할 때 1등 가장 잘 가거든요. 서버센터 만들면 그 GPU 들어가죠. 그럼 GPU 만드는 장비 들어가야지. 거기 한미 반도체. 우리나라 그다음에 미국은 세계적 엔비디아. 그다음에 그 안에 기판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층 기판 가장 중요한 거면 이수페타시소.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하이닉스 대형주가 안 갈 것 같지만 하이닉스가 9만 원대였어. 작년 5월에 9만 원에서 거의 지금 150% 올라왔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소형주를 이렇게, 특수가스 회사인데, 이제 좋아지겠지. 그래서 반도체형 특수가스니까, 이제 공정 과정이 고도화되면 특수가스도 아주, 수요가 좀 늘어납니다. 그런데 메모리용 위주로 많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래서 우리는 메모리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TMC는 메모리 강국, 과거 22년도 보면 영업 매출이 3,500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도 500원 나왔으니까 300% 뛰고 그럼 22년도는 전체적으로
이제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IT 관련된 수요가 많았잖아요. 코로나 때부터 시작 20년도, 21년도, 22년도. 그래서 22년도는 20년도 아예 완전 공급이 부족이 안 됐고 매출 못 올린 22년도는 잘 되니까 IT 관련된 회사들이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면 피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이 반타작 나고 이익도 500억에서 200억 내려왔고요. 올해 상반기, 올해 1분기도 보시면 30%나 이익이 줄었죠. 87억이고 매출액은 늘었는데 매출액 늘고 이익이 줄었다. 마진은 안 좋지만 그래도 매출이 늘고 있구나. 1,000억이니까 올해 그래도 뭐 3,000억대는 기본 나오겠구나. 그래서 올해 컨센서스는 3,300억이니까 과거에 3,500을 돌파를 못 하잖아요. 그럼 내년 정도는 이제 반도체 경기가 좀 회복되니까 특히 우리나라 메모리가 회복돼야 되는데 메모리가 회복되고 있으니까 바닥은 통감이 회복되고 있어서 좀 더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출도 늘어나고 올해보다 이제 내년 정도 되면 이익까지도 매출이 느니까 경기가 반도체 경기가 좀 매출도 늘면 마진도 좀 개선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익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내년은 계속 늘어나죠. 그럼 내년에 많이 늘어나니까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 추세가 좀 반전할 걸로 보여요. 그런데 보시면 작년에 주식은 과거에 2023년도 6월 달까지 많이 갔죠. 이게 왜냐하면 작년에 그냥 반도체 이것저것 할 때 AI 반도체 하면서 그냥 간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로 수혜가 안 되니까 갔으니까 지자리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다시 내려왔다가 또 작년 12월에 또 가다가 또 못 간 거예요. 반도체 메모리도 이제 좋을 거다. 근데 아직 메모리가 1분기 때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아직 마이너스고. 지금도 메모리가 급격히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천천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에 대한 실적도 5월달도 안 나왔지만 이번 2분기도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예상이 하이할 걸로 보여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매물대를 보시면 중기적 매물대 이게 많거든요. 그러면 17,500원부터 18,000에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주식을 2만 원에 샀기 2만 500원. 그럼 2만 500원 아마 최근에 사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아마 여기서 사신 것 같아요. 자, 5월 달에. 5월 달에 여기 샀으면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사고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 가다가 못 가면 손절을 해야 되죠? 손절선이 나옵니다, 이렇게. 소형주니까 18,700원. 22평에서 깨지면 19,200원이에요. 그 2만 5개 사면 5%만 손절해도 되잖아요. 빨리 하고 다른 거 해야지. 보초 쓰고 있으면 물론 이까지는 올라갑니다. 매물이 19,000이고 2만이니까 좀 기다리면 하반기 정도까지는 다시 가격 2만 원대로 올 걸로 보여서 왜 그러냐면 평균적 이 종목의 평균 단가에 뭐 좋든 나쁘든 이 종목 이력 역사는 평균적으로 여기까지는 올라오잖아요. 주로 21,000원, 2,000원, 23,000원 사이. 그러니까 또 업황이 개선되니까 여기까지 올라올 걸로 보여요. 그래서 30% 워낙 비중이 높게 집중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보단 보유했다가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단기적 목표가는 6개월 이내의 목표가 21,500원이니까 21,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21,500원 정도 보시고요. 손절선도 드린다면 뭐 최근에 저가를 깨면 안 될 거로 보여서 15,000원 손절가 드리고요. 목표가 21,500원 드려서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TMC 살펴드렸습니다. 요즘에 주가가 좀 흘러내리면서 걱정을 좀 하셨죠? 네. 위로 21,500원, 그러니까 매수가 이상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혹시나 내려가게 된다면 손절가 15,000원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TMC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상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네. 기숙님도 들어오셨고요. 그렇죠. 김명진님께서도 들어오셔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계신데 네. 오늘 유난히 또 상담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초반부터 지금 장초반이 아니죠. 프로그램 시작부터 장초반부터 당연히 많이 들어왔겠고 네. 종목 진단 신청이 많이 이어지면서 야훈님께서 약간 체념하신 모양인데요. 어우 종목 상담 줄이 기네 하셨는데 종목 상담이 밀려 있다고 해서 망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계속 몇 번 사례를 보여드렸지만 네. 막판에 신청해서 신청하자마자 마지막에 네. 종목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요. 언제든지 어떤 타이밍이든지 종목 진단 신청을 고민하신다면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야우님께서도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네. 이 얘기하는 동안에 바로 저희 절파고 TV님께서도 네. 바로 네이버 올려주고
보여주고 계시네요. 눈치가 제법 빠르신데요. 맞아요. 자, 그리고 지아님이 인텍플러스, 그리고 어머니의 손만님께서는 하나기술, 이렇게 많이 내려가고 있는 급락하는 네. 종목들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큽니다. 요새는 워낙에 또 시장이 자체가 크게 강하지 않다 보니까 그쵸. 가는 종목은 굉장히 강합니다만 안 가는 종목은 급락이 계속 이어져요. 맞아요. 그래서 하락할 때 더 큰 걱정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이 그러면 이런 기분을 좀 느끼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뭐죠? 싶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 좀 탄력을 받아서 가는가 싶다가 오늘 급락장세 나와서 힘이 쭉 빠지네 싶으신 종목일 것 같거든요. 바로 다음 종목 채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오징어 땅콩 핫스파이시 맛 님의 종목이고요. 한화오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단가가 3만 원이고요. 10% 어제까지 최고 플러스 10%였는데 오늘 매수가까지 돌아왔습니다.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장기로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미국 조선소 인수했다라는 소식으로 요새 쭉쭉 갔었잖아요. 네. 그리고 요새 하반기에 대해서 이제 업황 자체도 좋아질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점점 탄력을 받고 있었나 싶었는데 오늘 바로 5%대 급락 나오면서 지금 뚝 떨어졌습니다. 고민 많으실 종목일 것 같거든요. 하나오션 바로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어떻게 되고 가야 될까요? 지금 현재 오늘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조선주 중에서 이제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수주도 잔고 많이 쌓여있고 그리고 수주가 앞으로 계속 내년까지도 이어진다면 지금 뭐 더 사도 되고 상관없지만 이미 조선업은 22년도부터 시작해 23년도 올해까지 하면 이제 앞으로 수주가 줄어듭니다. 배에 큰 배들, 대형 선박들의 교체 수요는, 곧 교체 발주는 거의 마무리돼 가는 걸로 보여요. 자, 그러면 3년 정도의 수주가 쌓였다고 이 회사가,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럼 3년 정도가 수주가 쌓여 있으니까 와,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온 이 주식을 이제부터 장기 투자해야지. 이거 착각입니다. 이거 하면 돈 다 깨먹습니다. 조선주는. 보세요. 조선주가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라고 옛날에 현대중공업 그런데요. 자, 보시면 2007년도 중국 서부 대개발할 때 인프라 구축하면 건물 짓고 땅 파고 건물 짓고 도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반을 만들려면 원자재가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원자재가 최대 수혜가 됩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폭등했죠. 현대중공업, 그때 당시에 현대중공업이 55배 올랐습니다. 거의 한 5년 동안. 그 다음에 현대메프가 147배 올랐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하니까 계속 배를 만들어서 계속 큰 배를 한 번만 2년, 3년 동안 만드니까 대형 선박은 만 거면 뭐 3년 정도 걸리고 하니까 발주가 계속 나오니까 주가는 끝없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실적도 잘 나오고 수주도 하는데 이제 수주가 조만간 끊깁니다. 2년 뒤에 거의 수주가 끊겨요. 7년 동안 수주를 발주를 했으니까 더 이상 배를 뭐 15년 정도 20년 타는데 중국이 도시 개발하면 10년 개발하면 다 끝인데 몇 개 서부 대개발할 때 10년이면 도시 다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200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005년도나 6년도 되면 7년 그러면 배는 더 이상 수주가 많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수가 그러면 실적도 잘 나오고 그때 이미 2007년도인데 2008년도는 이익이 50% 납니다. 7년, 8년보다. 그럼 이때 당시에는 주가 급등할 때 빠져나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다수 여기서 투자자들이 이런 게 한국 50만 원 갔을 때 뭐 몇백만 원 간다고 그랬어요? 작년에 에코프로가 100만 원 갈 때 1000만 원 간다고 200만 원 기본 간다고 그렇게 하는 똑같은 가정이에요. 스토리를 보면. 그런데 실제로 이익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주식이 좀 고점이 못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발주가 줄어들면 조선주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익 실현하고 나오려고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오션은 대우조선해양이죠. 과거에. 조선사 중에 가장 이익이 지금 개선이 늦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올해 상반기 1분기에 흑자 전환은 했습니다. 흑자 전환 520 흑자 전환 했는데 중요한 것은 올해
흑자재는 이제 겨우 한 2,800억이에요. 그런데 2년 뒤에 26년도 지금 왜 조선주는 이 3년 뒤에 실적을 알 수 있냐면 이 3년 배를 만드니까 발주를 하면 수주를 하잖아요. 수주해서 수주 받으면 납품할 때까지 배를 인도할 때까지 정확하게 실적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미 2년 뒤에 실적을 알고 주식을 보고 3년 뒤에 실적이 정체될 것 같다. 그러면 나는 이미 팔고 있고 다시는 안 건드리는데 나는 실적이 좋다고 계속 사가지고 물려도 장기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 돈 다 깨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조선업을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AI 혁명 시대인데 20년 전에 끝난 조선주에 가서 장기 투자하겠다는 것은 내 돈 꺼먹는 지름길이다. 단기 매매는 가능합니다. 실력이 좋고 단기 매매 잘하신 분들은 차트도 잘 보고 하신 분 빼고는 자, 저는 그래서 전략 매도 의견 드리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은 늘어나요, 이렇게. 올해 2,800원, 뭐 8,000억까지 나와요. 그러면 8,000억 나왔으니까 조선주는 영업이익의 10배 정도 보면 적정 주가예요. 왜냐하면 계속 성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8,500억이에요. 그럼 10배 8조 5천억이잖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9조 2천억이에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전략 매도 하시고 이 과거 주가를 보시면 안 돼요. 어디다 지금 원자재 어디다 실어나요? 중국 이제 성장 못하지. 우리나라 성장 못하지. 일본도 성장 못하지. 이제 세계 AI 혁명 시대 가면 더 성장 못해요. 조선 이제 배 한번 만들고 그 다음엔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그나마 잘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을 사야 되는 거 사고 싶으면 지난번에 어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제가 여기서 보니까 요 고점 16만 1,000원은 한번 돌파할 거다고 봤는데 이미 15만 4,900 왔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로 제가 보면서 요거는 16만 돌파할 거다 한 18만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래봤자 14만 5만 10% 20%밖에 못 보잖아요. 개인 투자자는 10% 20%고 주식 들어가면 전부 다 판판이 다 깨집니다. 최소한 50% 100% 보고 들어가야만 그나마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본전이니까 뒤도 부르지 말고 지금 급락하고 있죠. 그리고 이 주식은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전부 위에 오른쪽 하단 보면 빨간 선이 외국인고 파란 선이 기관인데 개인만 사고 있어요. 왜? 싸다고 3만이고 현대중공업은 15만이니까 하나가 싸네? 평가를 해보면 훨씬 좋아요, 현대중공업이.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 투자자를 산 거 건들지 마시고 요즘은 이것저것 가지 않아요. 그 업종에서 한두 개가 가기 때문에 매도하시고 조선주 하고 싶으면 다른 걸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선주 업황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좋아질 것이다 라는 내용들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은 AI의 시대다, AI의 혁명 시대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절대 안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지금 오징어 땅콩 핫스파이시마님의 종목의 진단 드리는 동안에 전량 매도 의견 나오자마자 네. 바로 매도하셨다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매도를 네. 하신 거예요? 바로 와, 가셨다고. 핫스파이시마님 진짜 행동력 대단하시네요. 맞습니다. 그만큼 이 최병호 전문가의 종목 진단이 신뢰를 얻고 있다는 그쵸. 방증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자, 그렇게 조선주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자, 그래서 조선주 이야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우리 미라앵커 조선앵커 미라앵 하면서 I'm 리얼님께서 그랬더니 바로 받아주신 게 네. 조선의 주식꾼 여러분 이렇게 예, 얘기해주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와, 이게 조선 앵커, 미란 앵커는 최고지만 네. 조선주에 대한 진단은 좀 날카롭게 냉정하게 그러게요. 들어봤으니까 같이 여러분도 판단을 해보시면 맞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절파고 TV님, 근데 진짜 저는 네카오처럼 대형주가 반타작도 안 될지는 꿈에도 상상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네. 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만큼 전문가의 시선 여러분도 항상 같이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쯤에서 오늘 레키쇼 주제 5위 한번 공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 이렇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입니다. 중독을 특집으로 해서 오늘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 5가지 앱 중에 5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띄워주시죠. 5위는요. 자, 5위는 바로 네이버 웹툰이었습니다. 9,240만 시간.
설문조사한 사람들의 이용 시간을 다 합친 거군요. 네, 지난달 한 달 동안의 이용 시간을 합친 거고요. 저는 좀 놀랬던 게 결국에는 1일이 제일 쓰니까 6인 네. 건데 웹툰을 이렇게 많이 본다라는 거에 되게 많이 놀랐어요. 웹툰을 잘 안 보는 편이군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되게 많이 봤던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취향이 다른 겁니다. 요새 몰랐어요. 전혀 안 그렇거든요. 많이 저는 보세요. 웹툰, 웹소설, 특히 웹소설, 무협지 광팬이어서 저는 매일 봅니다. 그냥 매일 켜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웹툰, 웹소설 쪽으로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네이버 웹툰이 오히려 1위에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럼요. 개인적으로 유튜브 이용 시간 못지않게 웹툰 아니면 웹소설 보는 시간이 많거든요. 자, 5위가 일단은 대중적으로는 이렇게 좀 나와 있네요. 자, 네이버 웹툰 5위 참고해 보시고요. 네. 4위부터 한번 맞춰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자를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쯤에서 종목 이야기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지, 관심을 받고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이틀째 오름세를 타면서 5일선을 회복했고요. 코스닥은 박스권 하단에서 어제는 양봉 아주 소폭 올랐고 오늘은 소폭의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음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 오늘 누적으로 검색됐는지 먼저 1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강보합 기록하고 있는데요. 8만 1,000원 선 부근 오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하반기 반전을 위해서 글로벌 전략회의에 오늘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사업 현황을 검토하고 하반기 반도체 부문의 기술 계획이라든지 전략을 수립하게 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10위권 안에 삼성전자뿐 아니라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까지 간밤에 엔비디아가 정말 뛰어난 가격 회복력을 보여줬죠. 주가가 또 곧바로 6%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훈풍을 받으면서 오늘 SK하이닉스가 현재는 5.78%까지. 와, 네, 얼마 전에 이 세 종목 순위 매겨달라고 제가 질문 드렸었는데 와, 이 종목이 지금 23만 8천 원까지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4.6% 상승하면서 18만 9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위 보시면 대원전선인데요. 23%까지 급등세가 펼쳐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증권가의 분석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미국 수출을 위해서 여러 미국 내 전력청에 샘플을 제공하고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A 전력청의 수주 가능성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 하반기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전선 역시도 호황기에 진입한 가운데 미국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대원전선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주가 23%까지 급등을 하고 있고요. HLB입니다. 어제는 이렇게 강한 양봉으로 좀 우상향할 것처럼 보여주다가 오늘은 이걸 다 감싸면서 큰 음봉을 기록하는 11%까지의 급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거래일 만의 하락이고요. 5일선 단기선을 이탈했는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33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 소식이 나오면서 하루 만에 반등 분위기가 식어버렸습니다. 워트가 이 시각 7%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워트가 이렇게 강한 양봉을 보였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데 7%까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효율을 위해서 냉각 시스템, 칠러 같은 이런 공조 제품 시장 규모가 앞으로 더욱더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 계속 있는데요. 반도체 칠러 개발이 부각되고 있는 종목 워트,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 시장의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워트가 오늘 장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삼성 공조도 12%까지 급등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대보시스터즈와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76,300원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상한가 한 12시 때 들어가고 나서 계속 그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풀리지 않고 있는 대보시스터즈. 오늘 신작 발표가 있었습니다. 쿠키런 신작이 나왔는데요. 모험의 탑 나오게 되면서 글로벌 시장에 이 게임을 출시하면서 흥행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DI가 이 시각에 6%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상 최고 기록하고 있는 HBM 테스터 관련 기업입니다. 국내에 이 DI가 국내의 HBM용 웨이퍼 버닝 테스터 벤더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유수 기업의 벤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DI가 개발하고 있는 HBM용 테스터가 내년 연초경에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 계획과 목표가 있었지만 이게 좀 빨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명전기가 이 시각에 0.99%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와 또 AI 호황 관련한 종목 공조라든지 전력기기, 전선 이런 종목 올라와 있는데요. 한국가스공사는 6% 이상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오늘 장에 11선 이탈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모아서 질문 드리도록 하고요. 대한전선이 오늘 장에 2% 플러스, DIC가 10%까지 상승인데 장중에 22%까지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시장에 크게 부각이 됐던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새로운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플라스틱 해중합 신소재라고 하는데요. 해중합이 뭐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바이오매스를 활용해서 굴 껍데기가 들어간다고 해요. 굴 껍질이 들어가는 이 바이오매스를 활용해서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기술, 이걸 갖고 있습니다. 연말부터 생산을 시작해서 이런 플라스틱 재생 원료 생산에 따른 성장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하이로닉의 주가가 13%까지 급등세, RF 마이크로 니들 기반의 범용 전기 수술기 실크로가 미국의 FDA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라메디텍이 주가 18% 넘게 오르면서 22,700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초소형 레이저 관련 기업입니다. 그런데 글로벌적으로 이 초소형 레이저가 피부 미용 쪽으로 해서 각광을 받게 되면서 글로벌 톱티어 쪽에서 ODM 의뢰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소식들 나오고 있고요. 한중 NCS 이전 상장된 이 종목은 연일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오가고 있습니다. YC가 4.8%, 서남이 오늘 주가 6%까지 상승세 기록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핵융합 기업의 인공태양 관련한 호재가 나오면서 오늘장 급등하고 있고요. 더존 비주온 주가가 5%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그 기업 쪽에 들어가는 솔루션인데 기존에 이 원 AI라는 솔루션이 있었고 이번에는 옴니 이솔이라는 솔루션 나오면서 오늘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시각 현재 1%의 조정 받고 있는데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석유 일단 우리 바다 밑에 있다는 거 확인을 했고 이걸 시추해야 진짜 그 안에 물이 아닌 기름이나 가스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성공 확률이 20%라고 해서 대통령이 이 시추 계획을 승인을 했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모멘텀, 이 연말에 일단 시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가스공사, 포스코인터, GS글로벌 이 가운데서 지금 매수 관심 보일 수 있는 쪽 있을까요? 자, 오늘은 석유 시추 테마로 가는군요. 네. 일단 세 종목,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한국가스공사, 포스코인터, 그리고 GS글로벌까지 최근 들어 정말 많은 분들이 눈독 들이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지금 시점에 매수 관심 괜찮은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저는 이 세 가지 종목군에 눈도 돌리지 말라. 이제는 들어가면 물리면 몇 년 물릴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가장 좋게 봐서 이미 2022년도 8월 달에 제가 시세 형성 원리의 가격이라는 시간의 개념으로 봤을 때 시세가 앞으로 두세 배는 날 거다. 구조적으로 기업이 성장하고 있어서 그래서 포스코 그룹이 전체 그래서 포스코 인터넷에도 22,000원, 3,000원에 사놓고 있으면 48,000원 기분 가니까 그때 사고 있어. 그래서 23년도 폭등했습니다. 물론 실적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줄었는데 매출도. 그런데 포스코 그룹의 핵심적인 사업체고 그다음에 에너지 사업도 하고 이제 구동모터 코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전체 성장도 가고요. 또 에너지업 인수해서 그랬는데 이미 이때 당시에 과도하게 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빠졌다가 최근에 동해시추 관련돼서 그래가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도 보시면 이게 사야 될 밑에든지 올라가든지 사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LNG를 도입해서 가스 도입해서 국내 공급하는데 국내 인구도 넣는 거 아니고 도시도 건설하는 것도 아닌데 가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번에 테마식으로 이제 있어서 갔죠. 그다음에 GS글로벌 GS글로벌은 GS그룹의 에너지 무역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건드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22년도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하고 그럴 때
잠깐 올라갔습니다. 한 달 올라가고 끝없이 빠져가지고 2년간 물렸다가 이번에 테마가 나와서 이렇게 올랐는데요. 실제로 뭐 회의도 참석하고 GSD.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에너지 관련된 기업이나 이런 이제 산업재 관련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 2019년도 코로나 전에 구조적으로 저성장을 고착화돼 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완전히 죽었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도 좀 이제 너무 빨리 하면서 전체적으로 산업이 성장 못하는 시대, 지금 중국도 구조적으로 잃어버린 30년 가고 있고요. 우리도 잃어버린 20년 가고 있습니다. 일본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글로벌적으로 이 산업재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이쪽에 가서 단 1초도 눈을 돌리지 말라. 지금 잘못하면 이 테마 쪽으로 들어가는 쪽에 다 총알바지가 된다. 이렇게 해서 저는 관심을 포스코 인터조차도 지금은 67,000원인데 목표가 와서 다 팔고 그만 지금부터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냉철한 진단이 나왔습니다. 눈독 들이면 안 돼. 눈도 돌리지 말라. 네. 총알바지 되면 안 된다. 아주 정확하게 냉정한 진단을 해주셨으니까 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진단 내용을 아주 정말 만족하신 모양이에요. 보시는 분들이 그렇죠. 유튜브 보니까요. 와 역시 하면서 후련해요. 눈도 돌리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고고식님께서 애매하게 적당히 포장해 주시는 것보다 진짜 네. 이런 진단이 최고의 진단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도 그쵸. 대부분 반등시 매도 흐린데 명확하죠. 전략 매도 정말 명확한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네. 으라차차 똥여사님께서는 단 1초도 총알바지 된다에 당점 아이고야. 찍어주셨습니다. 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자, 저희는 또 계속 종목 진단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아주 뭐 큰 종목 하나 가보겠습니다. 미스보라님의 종목인데요. LG전자를 한번 살펴보죠. 자, LG전자 11만 원대까지 갔다가 그러고 나서 또 가파르게 밀려나나 싶다가 다시 또 11만 원대까지 올려놨습니다. 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또 맞고 떨어지느냐 많은 분들이 고민할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지금 미스보라님은 99,400원에 5%입니다. 계절적인 상승을 생각하고 단기로 살짝 들어가셨대요. 생각지 않은 호재로 반등 중이라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모가님 LG전자입니다. 단기로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LG전자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대형주 LG전자 단기로 들어가서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뭐 99,000원대 샀으니 잘 샀습니다. 수익 중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공개방송을 하면 이렇게 5% 샀잖아요. 제가 진단 끝날 때가 손 들고 있으세요. 이렇게 하고 시작할 텐데. 단타고 뭐고 5% 사서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5% 사서 100% 수익이 나면 내 계좌는 5%밖에 안 올라갔는데 개미처럼 평생 일만 하고 해봤자 힘만 들어요. 돈도 못 벌고. 최소한 20% 사야죠. 대형주면 사겠다. 20% 사서 10%면 그대로 10%면 2%라도 먹자는 계좌 수익률은.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저도 이제 지난 수요일 날 히든카드에서 10만 여기 사면 그때가 10만 얼마죠? 그러면 좀 사서 10만 6천 원에 매수했다가 12만 5천 목표가 드렸어요. 그럼 12만 5천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0만 6천 원 안 찍고 6천 6천 찍고 올라오고 있는데 모양은 아주 좋아요. 이거 단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들고 있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가고 있습니다. 그래 봤자 이거는 12만 원 여기 근처입니다. 매물이 많자 왼쪽 보시면 여기도 있고 그죠. 그래서 20%밖에 못 먹잖아요. 물론 많이 먹는 거죠. 근데 비중을 뭐 1억씩 산다면 모르겠지만 5% 사서 뭐 10억이라도 하면 5천만 샀으니 그럼 그다도 먹으면 괜찮지만 그게 아닐 거로 보여서 그렇더라도 지금은 우리나라 있잖아요. IT 기업이 여기 있잖아요. LG노텍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도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도대체 가지를 않잖아요. 그죠? 매매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가는 것만 갑니다. 그럴 바에 IT, 우리나라 IT 대형주 사고 싶으면 그러면 해스케 하이닉스 사 가만히 들고 있든지
눈 감고 작년 재고 키던가 9만 얼마에서 사면 12만 원, 그 다음에 15만 원, 아니 18만 원, 그 다음에 21만 원, 지금 23만 원 목표가 바꿔놨어요. 우리나라 거 산다면 그러면 되고요. 만약에 AI 항공주 산다면 엔비디아 사면 되고, 엔비디아가 더 많이 올랐어요, 하이닉스보다. 그 정도로. 그래서 가고 있는 걸 사시는 게 단기 매매에 가장 좋아요. 이거 날라가고 있잖아요. LG전자는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가고 가려고 하잖아요. 한 번 올렸다가. 요즘 이제 매매 큰 손들이 기관과 외국은 이렇게 매매. 하루 했다 단다 치고 나왔다가 또 하고. 그래서 기다렸다가 12만 5천까지 보유해서 가시고요. 빨리 팔지 마시고 지금 더 사야 되는 거죠. 한 10%는 최소한 있어야 단기 매매가 뭐 재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로 보유 목표가 12만 5천 원 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였습니다. 단기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거 네. 쭉 들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징어 탁공 핫스파이시만님께서 LG전자에는 스윗하게 진단해 주시는 거 보니까 잘 사신 듯합니다라고 맞아요. 말씀해 주셨죠. 그대로 보유해 보시면서 수익을 더 챙겨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LG전자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LG전자까지 해서 오늘 최병원 전문가와 종목 진단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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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전문가를 모시기 전에 오늘 레이키쇼 주제 4위 한번 알아보고 갈까요? 그럴까요? 자, 오늘의 주제는 중독입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인이 거의 중독된 앱들이죠. 네.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이 뭘까요? 인데, 참고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유튜브 지금 여러분도 이용하고 계시죠? 너무 압도적이라서 맞아요. 유튜브를 뺐습니다. 자, 그러면 5위가 네이버 웹툰이었고요. 4위를 알아보겠습니다. 4위 공개해 주시죠. 공개해 주시죠. 자, 4위는 틱톡. 아니 틱톡이 대단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틱톡을 아예 안 써서 저도 아예 안 써요. 아니 네이버 웹툰보다 꽤 이게 벌어진 차이가 보이네요. 와. 저는 근데 제가 안 쓰지만 요새 틱토커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네이버 웹툰이랑 생각보다 차이가 안 나서 전 놀랐거든요. 그래요? 저는 네. 저렇게 1.5배나 차이가 나나 이런 생각했는데 역시 사람마다 주로 이용하는 앱의 그쵸. 이 습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4위는 틱톡이었습니다. 네. 자, 틱톡이 왜요? 지금 댓글에 으라차차 똥여사님께서 증권통이라고. 그래요. 증권통은 틱톡 말고 증권통. 증권통 영미. 전 국민의 앱이죠? 네. 증권통. 그래요. 자, 중독이었으면 틱톡이었을 수도 있겠다. 1위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LG님의 의견이었고요. 농북구님은 4위 나오자마자 바로 4위는 일단 패스. 네. 3위로 가셨습니다. 아까 4위를 인스타그램으로 해주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3위 나오니까 바꿔주셨어요. 3위로 슬쩍 바꿔주셨거든요. 네. 자, 과연 3위는 또 어떤 앱일까요?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전문가님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이분과 함께 합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영일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 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지금부터 떠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종목 한번 채택해 볼까요? 네. 오늘 잘 가고 있는 업종 중에 게임주를 빼놓을 수가 없죠. 아까 그 데브 시스터즈 맞습니다. 상한가도 아직까지도 갔죠. 상한가 지금 가고 있고 네. 이번 종목은 우정님의 종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넷마블 55,400원 비중은 10%. 오늘은 제 종목 해주시겠죠? 히히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미래를 예시하신 땡 건가요? 맞았어요. 네, 어제부터 사실 게임주들이 반등이 조금씩 나왔는데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이 넷마블이죠.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어제 소폭의 반등 나오고 나서 오늘 추가적인 시세 보이고 있습니다. 55,400원이면 지금 현재가랑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넷마블입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게임주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넷마블이 또 이제 2분기에 신작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 계속해서 이제 뭐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레이븐 2라든지 지금 계속해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이제 2분기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경우에는 출시하고 나서
나와서 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최고 매출 1위를 기록하는 등 상당히 또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실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모드의 마블 2가 또 사전 체험을 또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모드의 마블 또 이제 혹시 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하다가 보면 주사위가 안 좋으면 또 이제 주사위가 낮게 나오나라는 생각에 또 사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넷마블이 이번에 이제 모두의 마블 2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작품들 간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저는 생겨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3분기의 이 실적 시즌과 그 다음에 또 주목을 해야 될 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조금씩 생겨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이제 유럽도 이제 금리 인하를 진행을 했죠. 그리고 연준 같은 경우에도 슬슬 금리 인하에 대한 카드를 하반기, 3분기로 접어들면서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성장주에 속하는 게임주들 또한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넷마블은 지금 단가 상당히 좀 낮게 잡아놓으신 만큼 충분히 지켜볼 만하다 생각이 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지금 보게 되면 5만 원 후반대 구간, 58,000원에서 59,000원 구간까지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상승은 바닥을 잡아주는 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이지 아직까지 주가가 크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생각보다 넷마블 쪽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지 않고 주목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등폭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5만 원 후반대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5만 원 후반대 구간 뚫어주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뚫어주면은 6만 원 초중반대 구간까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횡보세를 그려 나갈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1차 목표가 약 한 58,000원에서 59,000원 정도 두고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고 가는 넷마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원 후반대를 잘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5만 원 후반대에 맞고 내려올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5만 원 후반까지는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단 다녀왔는데요. 옆에 보시면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 네. 오늘의 주제죠. 4위가 틱톡이 나왔지 않습니까? 재미난 거를 유튜브에서 봤어요. 채팅창에 미샤님이 이런 말씀해 맞아요. 주셨습니다. 틱톡 사용자가 은근 있더라고요. 아파트 상가 파리바게트 알바생이 유명 틱톡커였는데 아무도 모르고 초딩들만 알아보고 난리였던 적이 좀. 유명 틱톡커면 우와. 와 신기해요. 재밌는데요. 네. 아니, 보통 유명 틱톡커면 사실 거의 아는 그럴 사람들 수 있죠. 입장에서는 거의 연예인이거든요. 그쵸. 와, 근데 그냥 아르바이트생이 유명 틱톡커였다. 와, 약간 요즘 말로 힘숨찐 이런 건가요? 그게 뭐야? 힘을 숨기고 있는 찐따 이런 느낌. 그리고 뭔가 겉으로는 별거 아닌 것처럼 하지만 알고 보면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왠지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멋진 느낌이 있습니다. 미샤 상호 님의. 앵커가 네. 확실히 MG예요, MG. 아, 그래요? 왜요? 아는 단어가 많아요. 본인이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아니, 이거 너무나 다 익히 하는 단어인데? 숨진? 그래요.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제가 너무 인터넷 활동을 많이 했나 봅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언어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진단을 가볼 텐데 이번에는요, 유튜브 불개미님의 종목입니다. 자, 근데 종목이 불타오르질 못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하시는데 RS 오토메이션 갖고 계십니다. 로봇주 이야기가 요즘에 많이 들어가고 있죠. 반등이 좀처럼 잘 크게 안 나오고 있는데 RS 오토메이션이 지난 3월에 24,500원에서 현재 15,0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반등이 좀 시원하게 나와야 될 텐데 말이죠. 일단은 매수 단가는 18,4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한 차례 떨어지면서 우려감이 들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RS 오토메이션 과연 아주 강한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이거 기다리면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줄까요? 네, 일단 최근 시장에서 로봇주들이 상당히 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로봇주들은 시장에서 한번 이제 이슈가 나와줄 때 또 반응이 나와주는 그런 종목군들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 로봇주들은 이 시장에서 이야기 될 만한 것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로봇 모션 제어기를 또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사실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는 했거든요. 뭐 미국에서
로크웰이 엔비디아와 로봇 AI 파트너십을 확대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또 로크웰의 파트너십을 맺었던 그런 또 이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받는다거나 혹은 또 뭐 삼성가와 또 이제 어느 정도 이 밸류 체인에 속하기 때문에 RS 오토메이션이 또 삼성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또 급등이 나오고는 합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최근에 우리 시장에 이제 로봇주들이 움직였었던 것을 보면은 이제 삼성이나 혹은 LG에서 무언가 M&A를 시도를 하고 그 M&A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로봇 쪽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러한 이야기가 쏙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이러한 대장주들을 포함을 해서 로봇주들이 좀 쉬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로봇주 중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은 이 종목의 특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조정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단가 부근에서 보게 되면 항상 조정이 큰 폭으로 나왔다가 순식간에 말아 올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이 현재 15,000원 근처 구간이 무언가 지지라인을 강력하게 확보를 하는 구간이면서 이 구간에서 항상 이슈가 나올 때 물량을 밀어 넣어주면서 급등을 하는 그런 이력이 주로 있었던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물량이 빠졌다라기보다는 저는 계속해서 같은 구간에서 물량을 밀어넣었고 아직까지 그러한 물량들이 저는 다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로봇주들이 어느 정도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물량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야기만 한 번 정도 더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지금 당장에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는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무언가 거리들이 나와줄 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매물 구간이 현재 18,000원 구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20,000원, 22,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물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 벽에 맞추어서 급등이 나올 때 차분하게 그 급등이 나오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이 매물 구간에 맞추어서 차례차례대로 대응을 해보자. 지금은 차분하게 기다려야 할 때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종목 진단까지 다녀왔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이었고요. 일단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로봇주에 관심 있는 분들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가기 전에 잠깐만요. 유튜브 채팅창 좀 보겠습니다. 불개미님, 비중을 좀 더 실어도 괜찮을지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I'm 리얼님과 함께 이 조선 얘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군요. 어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미란 앵커 조선의 아이돌이십니다. 조선의 아이돌. 뭐가 매치가 안 되잖아요. 조선의 아이돌. 조선돌이라고 하죠. 아, 그래요? 아, 그런 용어가 있어요? 있어요. 지금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제가 새로운 용어를 만들 거예요. 힘숨증 같은 거 모르는 대신에. 아, 그래요? 용어를 만들면 되죠. 세상이 만든 단어를 나를 모르지만 내가 세상의 단어를 만들 테야.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역시 오늘도 세상과 맞서 싸우는 이윤재 앵커의 이 당돌함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자, 그러면 이 유행을 선도해가는 윤지 앵커와 함께 다음 종목 진단을 가고 싶습니다. 네, 어떤 바로 종목 가볼 수 있을까요?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김은전님의 종목이고요. 네. 인터플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750원, 비중은 10%,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오늘 소폭의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15,000원대 구간에 살짝 위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보신다면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세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인터플렉스 지금 매수 단가랑 현재가랑 거의 차이가 없는 종목입니다. 어떻게 네. 들고 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PCB 기판을 만드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 모바일 쪽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성 갤럭시 Z 폴드가 이제 또 이 6가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매출이 또 하반기에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갤럭시 링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 한 차례 또 나타났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까지 해서 하반기에는 이제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은 충분히 어느 정도는 또 남아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어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일단은 성장할 수 있는 수익성 자체가 무언가 이제 엄청 드라마틱하게 커지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계속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약 한 14,000원 중반대에서 17,000원 구간까지 계속해서 이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박스권을 못 뚫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17,000원 구간의 박스권, 이 상단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 수급을 어느 정도 보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모으는 수급 자체는 있는데 앞선 구간을 뚫어줄 만큼의 수급은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힘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17,000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 17,000원 안내를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이 구간을 또 뚫어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앞선 구간을 또 소화해줄 만한 수급은 들어와 줘야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래량이 그래도 한 1,000만 주 근처 정도로는 나와줘야 100만 주겠죠. 1,000만 주죠. 그 정도는 나와줘야 어느 정도는 또 이 상승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터플렉스는 하반기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충분히 조금 더 가져가 볼만하다 생각이 됩니다. 다만 박스권 상단 매물 구간 17,000원 구간에 매물대가 너무 두터운 만큼 이 구간을 뚫어줄 만큼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17,000원 근처 구간에서 정리, 만약에 뚫어줄 수 있을 만큼의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19,000원에서 20,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확대해서 볼 수 있다라는 점까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가는 종목인 만큼 앞으로 조금 더 열려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17,000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 좀 볼까요? 지금 위에 보니까 종목 진단 신청. 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종목들이 나오니까 확실히 중꺾마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요. 에르즈님, 다들 주식시장에서는 중꺾마가 중요하죠. 윤재고님은 중꺾마는 아시려나? 중국을 꺾는 마음이요. 지금 흑질 백장님이 그렇게 네. 남겨주셨잖아요. 그거 그래요? 읽은 거예요. 본인도 원래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건 알고 있죠. 제법인데요. 윤지앵커가 저는 신조 같은 걸 아예 모르는 줄 알았더니. 아, 이건 알고 있어요. 중꺾마, 네. 중꺾으마. 그래요? 중꺾으마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입니다. 화이팅! 어머나, 제가 오히려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요. 네. 수그러들게 됩니다. 이거 중꺾음하는 저는 못한 줄 알았더니 실제 있는 얘기였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네. 여기서 꺾이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꺾이지 않는 종목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 가지가 싫어요 님이신데요. 자, 그 가지가 종목. 싫어요 님께서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BM을 갖고 계신 거죠. 매수 가격 볼까요? 17만 9천 원입니다. 5%고요. 18만 원을 깼길래 금방 회복할 줄 알고 들어갔어요. 에코프로 BM 18만 원까지 이탈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의 억장이 같이 좀 그쵸.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2차전지 전체적으로 투심이 많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자, 과연 그러면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고 에코프로 BM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네.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에코프로 BM입니다. BM의 전망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저는 2차전지 같은 경우에 특히나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더 여유롭게 보셔라라는 부분을 많이 안내를 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제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한 바퀴 돌았었죠. 그러면서 PNT와 대주전자재료가 어떻게 보면은 대장 역할을 해줬습니다. PNT가 급등, 대주전자재료가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또 2차전지 쪽에 중국 쪽에 대한 또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상승이 잘 나왔었죠. 근데 결론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따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좋은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상승폭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상승 나오고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 버렸고 결론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PNT나 대주전자재료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었죠. 그러면 이제 이 종목들이 왜 이렇게 상승이 많이 나왔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보게 되면 PN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항상 많이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제가 더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2차전지는 워낙에 이 개인들과 기관 외국인 할 것 없이 많은 이제 또 이 주체들이 접근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선 구간의 매물대가 너무 두터워졌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소화해주는 수급이 들어가 줘야
그때부터 제대로 힘이 생겨서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PNT와 대주전자재료가 이런 이제 하반기에 대한 성장 실적 기대감, 그리고 수급까지 3박자가 잘 갖추어지면서 급등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지금 현재 2차전지,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 에코프로, BM이던 포스코 그룹주던 모두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이 수급이 앞선 구간 대비해서 얼마 안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양극재는 올라갈 타이밍이느냐, 떨어질 타이밍이느냐, 혹은 바닥을 잡아주는 타이밍이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적어도 아직까지는 올라갈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심지어 최근에 바닥을 깨버렸잖아요. 바닥을 깼다라고 하는 건 주요한 지지라인을 깨버렸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투심이 더 나빠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현재 바닥을 깨버리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접근을 해버리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은 이 확실하게 더 지지라인을 확보를 하고 적어도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에 접근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가가 176,800원까지 또 이제 갱신을 했어요. 그래서 저가 이탈 시에는 정리를 오히려 저는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향후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났을 때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제가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바퀴 순환이 돌았으니까 PNT와 대주전자재료 같은 이러한 종목들을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바퀴 순환이 돌았으니까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으로 보셔라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게 DS 단석이었습니다. DS 단석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쭉 하락을 하다가 제가 강조드렸던 강력한 수급 나오고 나서 오늘 급등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강력한 수급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 최근에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했지만 바닥을 깨버리는 움직임이 나왔고, 아직까지 물량 또한 들어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최소한 물량이 어느 정도는 들어와주는 움직임이 나타나 주어야 된다라는 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또 워낙에 이 매물 구간이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물 구간을 소화해줄 정도의 수급은 들어와 줘야 어느 정도 상승을 꾀할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저가 176,800원 이탈 시 정리, 그리고 일단은 1차 목표가는 20만 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혹시나 반등이 나올 때 수급이 동반되진 않는다라고 하면 또 단기 매물 구간 부딪혀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단기 매물 구간 또 소화해줄 만큼의 수급이 들어가는지 위주로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에코프로 BM까지 봐드렸습니다. 단기 20만 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자리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요. 네. 지금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이거 완전 꺾여버렸다고, 심지어 가파르게 꺾였다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말이죠. 꺾인 거 다시 이어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저희 채팅창에 젊은 언어 감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네. 뭐가 어떻게 젊은 거죠? 지금 스불제 네. 뭔지 아세요? 스불제. 저 이거 알았는데 까먹었어요.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고 맞아. 하는데 이게 네. 지금 저는 이거를 채팅창을 통해서 네. 누구죠? 에르지님 아니신가요? 네, 에르치님이 얘기해 주셔서 알았는데 딱 주식시장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찔러보다가 딱 그렇군요. 얘기해 주셨거든요.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막 네. 찔러보다가 손실이 나는 거. 그래요. 그래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자, 참고를 꼭 해보시고요. 자, 그럼 저희 이쯤에서 랭킹쇼 주제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네. 4위까지 공개를 드렸죠. 3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입니다. 틱톡을 넘어서는 앱은 과연 뭘까요? 3위입니다. 3위는요. 네이버. 와, 여기는 시간이 확 늘어나는데요. 늘어나네요. 틱톡보다도 2배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3억 4천만 시간이 네이버에 들어가는군요. 예, 네이버 역시 파급력이 보통이 아닌데요? 그럼요. 여기서 쇼핑도 할 수 있고 네. 또 뉴스 기사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주식하시는 분들 증권도 많이 보시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네이버를 웃도는 두 가지 앱이 더 있는 겁니다. 1위와 2위 후보는 당연히 네이버와 함께 거론되는 카카오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까지 남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1, 2위는 잠시 뒤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그럼 이제 주식 이야기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에 어떤 종목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1시간 동안 검색된 종목입니다. 대원전선이 현재 1위 기록하고 있고 20%의 강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관심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5%까지 상승을 하면서 순위가 높아졌습니다. 라이콤 이 종목이 25% 강세, 분봉으로 보시면 12시 구간 지나면서 갑작스럽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연 오후장의 특징주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목은 앞서서 이번 달에 테슬라가 중국의 자율주행 테스트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한 차례 움직였었던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라이다 1호 상장 기업 SOS랩이 코스닥에 입성을 했는데요. 이 SOS랩이 생산하는 그 제품들 가운데서 3D 고정형 라이다가 있는데 이게 테슬라가 주도하는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을 대체할 게임 체인저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관련한 그 종목 가운데서 라이콤이 요즘 좀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들어서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 이평선 닿자마자 또 오늘장은 이렇게 급등까지 나와주고 있는데요. 눈에 띄고 있고요. HLB가 13%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삼성전자 올라와 있고요. 테스 이 종목이 전공정 기업인데 반도체 장비주 가운데 테스 사실 최근 실적도 좀 부진하긴 하거든요. 근데 조정을 받은 이후에 바닥을 찍고 오늘장에 장대 양봉 기록하고 있습니다. 18%까지 급등하면서 26,450원 선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라메디텍이 11%까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조금 알아봤었고요. 다음은 YC죠. 6% 넘는 상승. HBM용 테스터 관련 기업입니다. 일본의 어드반테스트 기술력과 글로벌 투톱이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주목 많이 받은 그런 종목. 그리고 삼성공조가 이 시각에도 10% 후반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워트, 칠러 관련한 이 공조 냉각 쪽이고요. 레이저 업텍이 19%, 현재 21%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50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티타늄, 사파이어를 적용한 피부질환 치료 기기 팔라스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이미 팔리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레이저 옵텍이죠. 레이저 옵텍이라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고요. 매출액이 급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두 자릿수 넘어서고 13% 정도, 또 사상 최대 영업이익까지도 기록하면서 수출 70% 차지하고 있는 성장주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카페24. 또 묵불 종목은 레뷰가 있었는데 레뷰 코퍼레이션은 좀 내려갔네요. 아마존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죠. 아마존 쪽에서 K뷰티의 수출기를 열어주는 간담회 바로 내일 열립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앞두고 프로젝트 K뷰티 고빅이라는 행사가 오늘 또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지난해 아마존에서 K뷰티가 전년 대비 75%의 놀라운 성장률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카페24 유튜브 쪽에 또 쇼핑 기능 들어가면서 시장이 부각받았습니다. 받았었는데요. 1%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DS 단석이 6%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DS 단석은 그 상장했을 당시에 따따블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최근에 6거래일째 기관의 매수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관련 기업이고요. 바이오매스라고 해서 폐기물, 여러 부산물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폐배터리 관련 사업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한미반도체가 이 시각에도 4% 상승, 그리고 유진테크놀로지가 15%까지 강세를 띠면서 바닥권에서 또 이렇게 크게 급등하면서 장대 양봉 내고 있는 이런 종목들 IT 쪽에서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DI가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이로닉이 17%까지 강세를 띠면서 오늘장 눈에 띄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한중 NCS까지 이렇게 순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가운데서 질문은 아까 1시 구간에 있던 종목으로 드리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가 올라와 있었는데요.
지금 2차 전지 관련한 시장의 불확실성은 높습니다. 여전히 배터리가 바닥인지 아닌지 논란이 오가고 있고 지나고 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아직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서 대주전자재료가 기아의 EV3 실리콘 음극재가 탑재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요. 또 이 실리콘 음극재라는 것이 새롭게 좀 대체되고 있는 그런 신소재라고 보실 수 있는 배터리 소재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증권가에서 전망하고 있는데요. 실적 따라 우상향 가능할까요? 네, 실리콘 음극재를 기아에 탑재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 종목 급등하신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하루 가고 이틀날까지 가고 나서 쭉 밀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어제부터 좀 반등세가 나오더니 오늘 5거래일선 위로 확실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이 탄력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대주전자 재료가 또 이제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시고 계시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일단은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이렇게 이제 상승 나오기 이전에 이미 요 구간에서부터 꾸준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의 상승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구간이라고 봐야겠죠. 물론 최근에 이제 상당히 강력하게 고점까지 수급이 들어왔었고 이 수급이 아직까지는 저는 다 죽었다라고는 생각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점이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또 달성을 한 구간이라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쭉쭉쭉 주가가 신고가 더 달성을 하겠지라고 해서 현재 단가에서 그냥 무작정 들고 가는 것은 저는 오히려 조금은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엔캔 같은 경우에도 와 정말 잘 간다 했다가 결국에는 고점 구간에서 차익 실현 나와버린 다음에는 계속해서 쭉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고점 대비 지금 반타작이 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점 구간에 도달을 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또 순식간에 꺾여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그냥 무작정 들어간다라기보다는 확실하게 신고가를 뚫어줄 만한 수급이 들어왔을 때 그런 수급을 확인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런 이제 대주전자재료 같이 이미 충분히 급등이 나온 종목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DS 단적처럼 새롭게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올라갈 폭이 조금 더 많이 있는 종목들을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새 이런 종목들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급등세 나오고 나서 조정 뒤에 다시 한번 또 반등을 해주면서 최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은데 대주전자재료 질문 주셔서 체크해봤으니까요. 이 내용까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팅창 좀 들어가 볼까요? 아임리얼님께서 맹활약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자, 그리고 김밥 얘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점심을 혹시 못 드셨나요? 자, 그리고 러브쓰기님 대주전자재료 이야기 나오니까요. 큰주전자 조정 나왔을 때 더 사야 했는데 그래요.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요즘에 꽤 이런 경우 많습니다. 굉장히 급등세가 나와서 강한 종목들 조정 나오면 그래 이만큼 떨어지면 살 거야. 안 떨어져요. 그쵸. 그러니까 계속 아쉬움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래서 이 종목이 갖고 있는 본연의 가치를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 진단 신청 좀 뜸해졌거든요. 저희는 마지막까지 진단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망설이지 마시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자, 유튜브의 코인대마왕님의 종목입니다. 퓨처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퓨처캠 매수 가격부터 볼까요? 자, 매수 가격은 15,000원이고요. 일단 지금 뭐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오늘 밀리고 있는데요. 14,000원대에 위치를 하고 있죠. 이 코인대마왕께서는 15,000원에 10% 이벤트를 노리고 들어가 봤는데 별로일까요? 지금 잘한 선택인지 약간 지금 긴가민가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퓨처캠 사실은 17,000원대 찍고 나서 다소 지금 내려가 있는 구간이긴 한데요. 과연 여기서 잘 버텨줬다가 올라가는 건지 여기서 또 조정을 더 깊게 받게 되는 건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코인대마왕님의 퓨처캠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이벤트를 노리고 들어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판단일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퓨처캠 같은 경우에 일단은 전립선암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또 이제 식약처에서 신속 심사 품목으로 이제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임상 2회 이상 또 이제 환자에 대해서 또 처음으로 투여를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모멘텀이 방사성 의약품에 대한 부분이에요. 일단 기존의 방사선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 암세포를 치료를 한다라고 했을 때 방사선을 쬐면은 정상세포까지도 영향이 간다라고 하죠. 그런데 방사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정상세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고 암세포만 이제 치료를 하는 그러한 이제 또 치료법으로 최근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퓨처캠이 관련돼서 상당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퓨처캠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자, 이 박스권 윗 구간이 매우 두텁게 저항권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계속해서 같은 구간에서 윗꼬리를 그려버렸죠. 즉, 이 윗구간이 상당히 저항이 두텁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이 윗구간에 마찬가지로 최근에 상승이 나오다가 저항 구간에 도달을 해버린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벤트가 있다라고 해서 이 이벤트 때문에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어찌됐든 이 이벤트가 있으면 그 이벤트를 활용을 해서 확실하게 앞선 구간을 다 뚫어줄 수 있을 만큼의 수급이 들어가줘야 결론적으로는 이제 신고가를 달성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고가 찍고 그 다음에 차익 실현 나온 다음에 박스권에서 그냥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벤트가 있기는 했지만 고점 구간에서 뚫어줄 만큼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은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는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또 이 박스권에서 물량을 빼는 흐름이 저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 구간을 당분간은 뚫어주기는 힘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퓨처캠은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더 그래도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가에 대한 어느 정도 지지라인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문제는 워낙에 이 매물 구간이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기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저는 16,000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6,000원 안내 드리면서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도가 크지는 않은 종목이거든요.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 매물 구간을 바로 뚫어주기에는 힘들 수가 있어서 만약에 혹시나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수익을 노리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 16,000원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60일선 깨는 흐름 나오면 그때는 이 박스권 매물 구간을 도저히 못 버텨내면서 물량이 또 나와버리는 거니까 13,000원 구간, 60일선 구간 깨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정리를 하시고 가셔야 된다라는 점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퓨처캠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자, 종목 진단을 하는 동안에 엉뚱한 얘기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니 뜬금없이 윤재코 노래 얘기가 또 나왔네요. 이게 요즘에 정말 장안의 화제인가 봅니다. 그렇진 않고요. 그래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아무래도 오늘 좀 잘 가고 있는 종목 중에 네. 테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테스 네. 형을 불러달라고 맞아요. 신청곡이 들어와서 네.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지금도 테스가 20.63%까지 쭉쭉 올라가면서 네. 와,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진짜 너무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특별한 뉴스는 딱히 없었죠. 맞아요. 정말 대단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테스 형이라는 말이 붙어도 이상하지가 않네요. 오늘은 정말 무시무시한 상승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한번 제대로 터뜨려주는 종목들이 등장을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이 저렇게 이 테스 형 고생하셨던 것처럼 많이 계속 밑에서 바닥권의 그러게요. 그림을 그려간다면 언젠가 있을 반등 한번 희망을 품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막연한 희망은 안 됩니다. 이 종목이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네. 진단 한번 받아보시고 판단해보시면 더 좋겠죠. 차고 앵커가 아까 네. 전에 윤생 노래 부르는 게 장안의 화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이쿠. 장밖의 화제라고. 그래요? 예, 장밖의 장밖의 화제. 화제도 네. 있군요. 장안의 화제라는 표현이 오랜만이네요. 그렇게
같네요. 저도 점점 이렇게 나이가 한두 살씩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종목 진단 하나 더 갈까요? 다음 종목으로 이번 종목은요. 김수식님의 종목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가온칩스고요. 오. 사실 이 종목이 에르즈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던 종목인데 그렇습니다. 평단가는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김수식님의 종목으로 한번 채택해 보도록 할게요. 74,000원, 비중은 30%입니다. 가온칩스 지금 쭉 밀려내려가고 있는데 와, 거의 반토막이네요, 고점 대비. 오늘 그래도 반도체 쪽 조금씩 반등 나오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 종목은 잘 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보더라도 좀 시장의 관심에서 소외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온칩스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장의 관심에서 좀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제 3분기에는 반도체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은 최근에 또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고, 특히나 이번에는 레거시적 한번 보시면 좋다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HBM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D램과 낸드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이제 D램 또한 초과 수요가 달성이 될 것으로 지금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3분기의 주도적 역할은 반도체가 저는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도 지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최근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 솔루션, 디자인 하우스 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약간은 주목받는 쪽하고 살짝 이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가온칩스의 최근 흐름이 상당히 조금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보게 되면은 6만 원 중반대에서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중요한 부분이 일단은 이 구간을 깨면 안 됩니다. 이 구간을 깨게 되면 상당히 또 낙폭이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구간을 깨면 안 된다라는 점을 먼저 일단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온칩스가 지금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도를 해줬는데 또 오늘 윗꼬리를 그려버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오늘 윗꼬리를 그리는 구간이 결론적으로 어디냐라고 했을 때 7만 원대부터 해서 굉장히 지금 또 두터운 매물 구간이 연속적으로 생겨나 있죠. 즉 이 구간을 소화해 주려면 일단은 가온칩스 같은 이런 이제 디자인 하우스, 칩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주목을 좀 받아줄 수 있는 환경들이 높아져야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 2025년까지 해서 내년까지 해서 상당히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나타나 있죠. 특히나 AI 칩에 대한 중요성이 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의 또 이제 파트너 회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그런 이제 실적 성장성 혹은 이제 내년까지 좋아질 것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그렇게 주목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또 마찬가지예요. 앞선 구간의 매물 구간을 소화를 해주기 위해서는 이 정도만큼의 물량이 들어와 주면서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은 매물대에 살짝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때문에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먼저 6만 원 중반대 바닥 구간 깨지 않는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깨게 되면 지금 비중이 조금 또 있으신 편이잖아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최소한 비중 축소 정도는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1차 목표가는 75,000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단기 매물이 75,000원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소화를 해줘야 9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또 소화를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맞고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 75,000원, 2차 목표가 9만 원 안내 드리면서 3분기 반도체는 분명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이 아마 반도체 레거시 쪽에 특히나 어느 정도 심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레거시를 넘어서 가온칩스 같은 디자인 하우스 쪽, 파운드리 쪽과 AI 칩 쪽이 어느 정도 그러한 분위기, 훈풍이 퍼지든지 보시면서 대응을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매수가보다 살짝 윗선인 75,000원을 뚫어주게 된다면 다음 목표가는 9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삼성전자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종목인 만큼 앞으로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함께 해주신 김혁일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혁일 전문가와 함께는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보니까요, 여행 작가님,
조선 100대 앵커 창호님 목소리만큼은 조선 3대 앵커입니다. 어이구야.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 3대 네. 앵커가 뽑은 조선의 최고의 앱을 지금부터 알려드리죠. 자, 1등 앱. 일단 유튜브는 제외입니다. 제외하고요. 너무 압도적이어서. 자, 1위와 2위를 지금부터 공개하겠는데요.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은 과연 뭘까요? 1위는요? 우와, 카카오와 네이버가 와. 차이가 좀 있군요. 카카오가 5억 6천만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3억 8천만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이 1위일 줄 알았는데 저도. 와, 카카오의 저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도 힘을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네. 뭐 그거는 나중에 또 전문가께서 말씀들을 해주시겠죠. 자, 어쨌든 저희는 오늘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까지 해서 오늘 주제 다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킹쇼 맞습니다. 인사드릴 시간이 왔네요. 네,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 왔는데 늘 참고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랭킹쇼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다양한 고민들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